자, 다음 원순열 얘기를 봅시다. 자, 원순열과 직순열의 차이점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요. 자, 원순열이란 어떤 값들을, 어떤 원소들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원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형으로 배열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뭐냐면, 이제 기준이 없어지는 게 특징이야. 자, 다음 예를 봅시다. 일렬로 A, B, C, D 이렇게 일렬로 세우게 되면 여기 맨 왼쪽 자리를 이제 시작점, 뭐 시작이 있죠. 여기가 뭐 끝 이런 식으로 D가 끝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으니까 뭐 시작하는 점을 기준으로 잡아갖고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원형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A, B, C, D 이렇게 원형으로 삥 돌아가게 나열을 하게 되면 어디가 시작이죠? 응? 지금 우리가 주변 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만 보는 거야. 이 안에서 봤을 때 각자 A가 내가 맨 앞이야. 자기가 다 자기 자신이 맨 앞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A는 자기가 맨 앞이다. 시작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D는 각자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내가 시작 포인트야. C도 내가 시작 포인트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을 때 누가 맨 앞이고 누가 맨 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순열과 직순열의 차이점이에요. 원순열과 직순열의 가장 큰 차이는 원순열은 시작점, 기준이 되는 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배열을 가지고 여기서 D부터 시작해서 D, A, B, C 이렇게 나열한 요 경우랑 이 앞의 경우는 같은 경우예요. 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맨 앞과 맨 뒤가 없으니까 그 어떤 특정 원소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A의 오른쪽에 D가 있고요. A의 왼쪽에 B가 있지요. 그리고 맞은편에 C가 있어요. 자, 이쪽 배열, 그 옆에 있는 배열에서 봅시다. A의 오른쪽에 D가 있고요. 왼쪽에 B가 있고요. 맞은편에 C가 있죠.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맨 앞과 끝이 없는 상태에서 A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인다고. 이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선, 배열이 순서가, A, B, C, D, 이런 순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그 순서가 바뀌어도 C, D, A, B,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배열을 유지한 상태로 A부터 기준으로 보면 A, B, C, D 이렇게 여기도 A, B, C, D 이렇게 여기도 A, B, C, D 이 배열을 유지한 상태로 배열을 유지하고 한 채로 회전시켰을 때 회전시키면 같은 경우가 돼요. 원순열에서는. 이게 원순열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직순열에서는 기준점이 있다고. 원형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는데 한 의자는 네모나고 나머지 의자 동그래. 동그란 이런 식으로 앉았을 때 네모난 의자에 A가 앉았어. 그리고 B, C, D가 앉았다고 해봐. 이렇게 앉은 경우랑 원탁의 테이블에 앉히는데 네모난 의자가 여기 있고 나머지 동그란 의자야. A가 여기 앉고 B, C, D가 앉게 되면 이건 이제 다른 경우가 돼요. 왜? 여기는 A가 분명히 난 네모난 의자에 앉았는데 여기는 A가 나는 동그란 의자에 앉았잖아. 분명히 다르죠? 경우가 다른 경우지. 다른 의자에 앉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형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기준이 설정이 되면 기준을 잡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다른 경우가 되니까 그럼 이제 직순열이 돼요. 응?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이 네모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죠. 4명 중에 1명 앉히고 그 다음에 얘가 앉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얘가 맨 1번 자리, 맨 시작점이라고 보고 이런 쪽 방향으로 여기가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놓을 수가 있으니까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일렬로 나열돼서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가 일렬로 나열된 경우랑 똑같게 되니까 그 다음 자리에 앉는 경우들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냥 직순열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원순열의 포인트는 기준이 없다, 시작점이 없다. 그래서 배열을 유지한 상태로 회전시키면 같은 경우가 된다. 자, 요런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상황이 원순열 상황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원순열의 특징이 뭔가, 어떤 걸 원순열이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간에, 원소들 간에 상대적인, 자기들끼리 상대적인 위치, 너가 내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이렇게 구성원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만 갖고 경우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게 원순열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순열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둘 다 알아주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이제 간단한 예 갖고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A, B, C, D 4개의 문자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원형으로 이렇게 4개를 배열할 건데, 자, 기준이 없지만 우리가 좀 그냥 이게 마치 어떤 한 자리가 기준인 것처럼 기준인 양 생각을 해보자고.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4개의 자리에다가 4개의 문자를 놓는 방법은, 첫 번째 자리에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이렇게 되니까 4팩토리얼 가지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기준이 아닌데 내 맘대로 그냥 편의상 놓은 거였거든. 그래서 너무 많이 세게 된다고. 얼만큼 많이 세냐면, 자, A, B, C, D. 여기 요 그림 보고 갑시다. A, B, C, D라고 이렇게 배열한 경우랑, 그 다음, 요걸, 자, D, A, B, C라고 배열한 경우랑, C, D, A, B라고 배열한 경우랑, B, C, D, A라고 배열한 경우를 보면, 이게 A 입장에서 보면은, A를 기준으로 A, B, C, D, A를 기준으로 A, B, C, D, A를 기준으로 A, B, C, D. 상대적인 배열이 똑같거든. A, B, C, D.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데, 내가 맨 윗자리를 기준인 것처럼 보고서는 나 이런 거잖아. 자, 이 4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서는 이 4가지 경우를 다 다른 걸로 세거든? 맨 윗자리를 기준처럼 봤으니까. 근데 원순열에서는 이 4가지 경우가 다 똑같은 경우야. 그래서 모든 그냥 그냥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4개씩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요. 자, 지금 A, B, C, D를 예로 들어줬는데 A, B, C, D가 아니라 뭐 A, C, D, B. 이걸 A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A, C, D, B. A가 이쪽으로 가서 A, C, D, B. 또 A가 또 이쪽으로 가서 A, C, D, B. 이렇게 배열한 경우들이 모두 다 같은 경우가 된다고. 그래서 모두 그 4개씩이 다 똑같은 경우가 4개씩이 나오게 돼. 그래서 4로 나눠주는 게 원형으로 안 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은 n개의 원소가 있으면은 n개의 원소를 직순열로 나열을 해요. 그럼 n팩토리얼 가지가 되는데, 그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배열을 유지한 상태로 회전을 시켜봐. 회전시킬 수 있는 게 자리 개수만큼. 4개가 있었으면은, 자리가 4자리가 있었으면은 이 회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자리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자리가 있었으면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든지, 혹은 이번엔 기준이 없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누군가 기준을 잡을 애를 하나 선정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를 기준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자. 자, 처음에 비어 있었어. 4개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자, A를 기준으로 놓고서는 A 기준부터 먼저 놔보자고. 그럼 A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A를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혹은 A를 뭐 여기다 놓을 수도 있죠. B가 아니라 여기. 그런 식으로 또 A를 여기다 놓을 수도 있을 테니까, 또 A를 이런 데다 놓을 수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하면 네 가지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봐봐. 한번 이 4가지를 다 비교를 해봐. 자, A의 오른쪽에 빈자리, 왼쪽에 빈자리, 맞은편에 빈자리죠. 그냥 두 번째 상황에서도 A의 오른쪽, 왼쪽, 맞은편 다 빈자리죠. 오른쪽, 왼쪽, 맞은편 다 빈자리죠. A가 봤을 때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빈자리들이 다 빈자리로 똑같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다 뭐 어떻게 보이냐면 다 똑같이 보인다고. 응? 기준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A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데나 놓아도 결국 똑같아요. 여기다 놨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를 그대로 놓고 요걸 이렇게 옆으로 90도만큼 이쪽으로 회전시키면 다시 이 상황이 되죠. 회전시키면 똑같아지니까. 자, 그래서 A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기준이 되는 A를 놓는 거. 자, 그럼 A가 놓여졌다고 한다면 이제 A가 맨 앞자리로 보는 거야. 이게 1번 자리, 그 다음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B, C, D를 놓을 때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때는 이제 그냥 순열이 된다고 이제 기준이 생겼어. A가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B, C, D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A는 지금 이렇게 A를 기준으로 가만히 놓은 다음에 B, C, D 이렇게 놓는 경우 A를 가만히 기준이니까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B, C, D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놓으면 이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회전시켜봤자 달라지니까 이제 원순열 특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순열이 돼요. 그래서 기준 설정하고 나머지는 직순열로 놓는 방법.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